뭐 버틸만은 해요. 버틸만은 해요. 그 저기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좀 괜찮은데 오늘 또 좀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근데 재보진 않았는데 한 3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네. 코로나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나도 내가 이제 그 살면서 나도 그 내가 저기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네. 아무튼간 좀 나도 좀 희한한 경험을 한번 좀 해봤고. 자, 뭐 어찌됐든간 네. 뭐 오늘 수업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 검사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이런 쌤한테 괜찮으시냐고 물어본 사람 저랑 있었나요? 네. 안타깝네요. 쌤의 1호 제자가 됐겠죠. 오늘 솔직히 거의 다 맞았는데 여기서 내일이 같이 써서 좀 못하는데 일수 있다. 일수 있. 요 부분. 페인이 아니야. 너는 롤할 때 투표하지. 투표. 근데 이걸 깨는데요. 네가 페이트잖아. 페이트. 트위스티드 페이트. 나는 진짜. 칼바람에서 택했던 백톱식 상대 피키를 받아서 팍 부셔가지고 그럼 뭐 원리가 이 뒤에 봐야 돼. only main function. 나는 법적으로 관사방사 앞에 때문에 그거 택시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보자니. 집에도 쪽이 안 좋고. 근데 여기가 틀렸잖아. 그냥 지금 수동의 주어 동사가 없잖아. 우리가 무슨 빠진 그렇게 그런 큐가 유형 피해듯이 그래서 이절 여기다 써놨나? 괜찮아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는 QWA 다 모일 수 있고 어떤 Q만 모일 수 있고 왜냐면 비주얼하기가 기능으로 연결된다라는 에이지 스킬 가지고 치고 조금 약간
3번이가 AP 분부시야. 기준은 이렇게 잘 기준은 잡았네. 있는데 없어. 아쉽다. 잘 썼는데요. 중학교 응? 때 마지막 하나도 있잖아. 내기. 안 했어. 안 했어. 본문에 나왔던 단어로 기억하네. 나쁘지 않은데. 자, 테스트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자, 한번 해볼게요. 약간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오늘 수업 하나 쓰러지면 니네 거 불러주세요. 이름. 한번째.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2번은 대부분 여러분들 잘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단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었죠. 말이 사회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든 이제 기계가 하는 말이든 이제 구별 없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제 구별 없이 이제 좀 말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건 이제 어떤 상호작용, 이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주제문으로 그때 뽑았던 게 이제 아마 요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였냐? 요 부분이 좀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이제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이제 면제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기대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대라는 건 이제 내가 좀 쉽게 말하면 티키타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이제 예상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일단 주요 이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건 어떤 이제 일단 기계가 하는 말, 기계가 하는 말도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이제 좀 원활한 의사소통, 원활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기계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계어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내용을 좀 보자면 말이라는 건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적 기관을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apparatus. 그래서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기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일부의 이제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지기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나 기계가 하는 말이나 이제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니까 1번은 요지가 될 수는 없고요. 그냥 지역적인 내용 일부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2번은 일단 보이스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계가 하는 말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네요. Should exhibit all of the limitations associated with machines. 이 부분이 틀렸네. 그러면 기계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제한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한계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깝겠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고 3번은 speech generated by technology. 자, 기계에 의해 발생된 말이니까 기계가 하는 말이겠죠. 얘가 should conform to social norms. 딱 나왔네요. 사회적 규범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사회적 기대, 예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나왔네. voice interface. 얘가 should be exempted. 자, 면제되어야 된다. 일단 면제되어야 된다라는 말만 봐도 딱 봐도 틀린 것 같죠. 그래서 사회적 기대로부터. 그러니까 3번의 정반대 내용이 되는 거죠. 역시나 4번도 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이제 요지의 반대 내용에 이제 좀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서투른 인터페이스는 have no choice but to suffer. 자, have no choice but to 하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cannot have ing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suffer the same fate as inept individuals. 그래서 그 이제 서투른 개인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나 요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글의 일부분으로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1번과 5번 오답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내용에 가까워서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요지나 이제 주제, 즉 대입항의 문제를 풀 때 보통 보기문을 이제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반대류를 하나 넣고 지역적인 것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거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와 무관한 거를 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보통 이제 이런 보기들을 좀 많이 넣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얘네들을 이제 좀 많이 좀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명확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답을 고를 때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보통 1개 정도 그리고 지역적이거나 포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 3개 정도 세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고2부터 이런 성향이 좀 드러나고요. 학교별로 좀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보통은 이제 지역적인 답을 이제 그 오답으로 쓰는 학교들이 많아요. 내신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지역적인 오답을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이 시험지를 만들 때. 포괄적 답은요 이게 잘못 쓰면은 이중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괄적 답은 쓰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포괄적인 답을 좋아하는 학교가 이제 보통 그 대진고 같은 학교가 이런 이제 오답 내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역적인 정답을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이번은 이제 빈칸에 있는 거 영작하는 거였는데 뭐 내용과는 좀 무관할 테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꿈 해몽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한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그런 문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인데 무엇이든지 간에 요게 이제 whatever죠. 근데 여기에 뭐뭐일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may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원천 나왔고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이 얘를 수식해주는 이런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들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가 보어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일단 큰 틀을 우리가 해놨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영작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써주셨는데 왜냐면 이제 조건이 여기에서는 어형 변화만 이제 제가 조건을 달아놨어요. 나머지는 조건이 이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쓰신 거 봤을 때 요거를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maybe 이거. 그래서 지금 source라는 주어 나왔고 maybe 동사 나왔고 whatever 자체가 보어로서 쓰인 겁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maybe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요 부분 제외하고는 여러분 대부분은 좀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하나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about 이하의 전치사 뒤에 ing형과 ing형이 나왔다라는 점 여기 or 기준으로 두 개 이제 강렬되고 요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whatever를 활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도로서 출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 볼게. 자, 이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워했는데 일단 3번의 내용이 뭐였는지 이제 요약문을 한번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했던 이 시각예술에 이제 관련된 거였죠. 시각예술. 자, 이 시각예술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통념으로서 얘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시각예술의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죠. 시각예술의 기능. 그러니까 시각예술의 기능은 일단은 그 피사체를 보여주는 역할이죠. 보여주는 역할. 근데 이거는 뭐였습니까? 얘는 통념이었어요. 통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각예술이 이제 보여주는 좀 주요 기능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시각예술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한다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코멘트가 붙는다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코멘트도 붙는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미술 작품이면은 뭐 제목이라든가 뭐 기사라면은 뭐 이제 기사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요약문을 쓴다면은 요 내용까지도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요 부분이거든. 그러면 일단 often 하고
only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but 이하를 보면은 intention, 의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도.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빈칸은 이 내용이 나와야겠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사체를 보여주는 역할로서 여겨진다라는 일반적 통념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에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 의도,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서 그 의도가 그 창작자의 의도를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뒷내용이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헷갈려했을 부분이 주어를 설정하는 걸 아마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사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메인 펑션, 이 메인 펑션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일단 나와야겠죠. 주요 기능으로서 그리고 피사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 피사체라는 말, object라는 표현도 나왔죠. 피사체를 보여준다, represent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기능으로서 여겨진다. 그러니까 통념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be considered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be considered 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to be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원래는 to be는 생략을 해도 돼요. 원래는요. 얘가 이제 보호로서 쓰인 거니까. 근데 이제 힌트 단어에 있고 모두 활용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to be를 쓴 것뿐입니다. 원래는 빼도 돼요. 그리고 뒷내용을 좀 보자면 의도성인데 어떤 의도성이냐면 이제 창작자의 이제 의도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의도성,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관계사를 이용해서 좀 길게 썼습니다. 이게 작품 속에 reflected, 반영되어 있다. 일단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요약문을 완성을 할 때는 1단계로서는 요 이제 대략적인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동사를 먼저 좀 탐색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동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 부분을 좀 이제 찾아보자면 이제 동사형에다가 일단 다 체크해보자고. reflecte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onsidered 나와 있고, mad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is 나와 있고, be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사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동사를 다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접속사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류 이런 애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쭉 한번 봅시다. 일단 who 나왔네요. who 나왔고 없어요. 없어. 일단 여기 힌트 단어에는 없는데 우리 주어진 단어에는 더시란 녀석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동사 개수가 되거든요. 플러스 1. 그렇죠? 왜냐면 and란 접속사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동사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동사끼리 연결할 때 기준이겠죠. 명사끼리 연결한다면은 뭐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류가 2개가 나왔다는 건 일단 동사는 3개가 쓰여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대로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사형에 체크한 게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ED형으로 돼 있거든. ED형? 그렇죠. 전부 다 PP형으로 나와 있고 친절하게도 또 다 비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비동사의 PP형으로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is considered 여기 이제 PP형으로 나왔고 수동태로 그리고 여기에서 is reflected 또 역시나 동사형 나왔고 그 다음에 made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형으로 안 쓰였죠. 그렇죠? B가 나왔다는 건 동사원형이 나왔다는 건 지금 어형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조동사가 나오든 뭐 아니면은 뭐 수동사원형이 나오든 뭔가 동사원형을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단 딱 봐도 조동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조동사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B는 to랑 연결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남는 동사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reflected, 그러니까 is reflected 이렇게 한 세트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considered, is considered 하나 묶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동사 하나를 마저 해야 되는데
만약에 to be made를 묶어버리면은 그럼 동사가 하나 부족해져 버리잖아요. 접속사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made가 그냥 능동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합쳐서 영작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먼저 뽑아보고 동사를 탐색해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영작을 해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숨이 차네. 이거 조금 했다고 숨이 차네. 제가 좀 텐션이 떨어져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완치해 보겠습니다. 힘드네요. 강사 생활을 10몇 년 했지, 한 12년 정도 했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은. 몇 번 할 차례죠, 우리? 10번 할 차례인가? 맞나? 어디 할 차례예요? 10번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10번 내용 가겠습니다. 이게 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내용이 이제 좀 어려워져갖고 10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마찬가지로 제가 늘상 하는 말이죠. 이제 소재 제가 작성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주제문과 일치하는지 여러분께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재를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면 in general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 통념 얘기할 가능성 높겠다. 됐어?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search online for health information. 그러면 건강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탐색하는 게 can be valid, eye-opening, educational, and even useful 하답니다. 죄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타당하고 놀랍고 그리고 교육적이고 심지어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표현 in general 이런 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but이나 however나 yet부터 찾아야 돼. 됐어? 근데 어디 나와 있어? 여러분 교재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붉은 글씨로 나와 있죠. but 나왔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 주제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겠지. 딱 봐도. 그러면 이 but 앞부분까지는 전부 다 통념이고 그 통념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이 나왔겠네? 그럼 but 이하에는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겠죠.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통념, 반박, 부연 설명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재는 나왔죠. 건강 정보를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건강 정보를 이제 검색하는 건데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은 주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Why many doctors roll their eyes? 자,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눈을 굴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 눈을 굴린다는 게 못마땅해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못마땅해 한데 when they hear 그들이 들을 때 I did my research. 그래서 내가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그 환자한테 이제 듣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좀 못마땅하다는 거야. 때때로 that research can be some. 근데 그게 때때로 어떻다? 그 연구가 그 조사가 타당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의 사운드는 타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타당한. 이 사운드라는 게 타당한이라는 뜻도 있고 참고로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건전한. 됐어? 자, 그래서 타당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뭔가 안 좋은 말처럼 이제 얘기를 했지만 가끔씩은 그게 꽤 뭐 의미 있는 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 환자가 has a rare disease,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resents, 뭔가를 제시한대. articles about it, 그것에 대한 뭐 어떤 이제 기사거리 이런 거를 제시한다면 many of us, 우리 중 다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마 의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중 다수는 will be grateful, 고마워할 거랍니다. 이제 왜 고마워하는 거냐? That we received some extra work. 우리가 절약 당한 거죠.
몇 가지 추가적인 업무를 할 거를 절약을 당한 거잖아.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grateful하다. 감사하게 느낄 거다. 이럴 거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 의사들이 이제 막 환자가 막 와갖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러면은 아이씨 뭐 네가 전문가야 씨 네가 뭘 한다고 나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의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얘가 맞는 정보를 또 탐색을 해올 수도 있잖아. 얘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절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시간 절약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제가 그 병원을 정말 많이 갔는데 그 병원 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전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가 원래 옛날에 의대 준비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의학 지식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해 의사랑 뭐가 뭐 인슐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 옆에서 나 그냥 거의 뭐 저기 막 그냥 경 읽고 있는 거야. 그냥 와봤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나 거의 그냥 이 상태야. 이 상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게 뭐 인슐린 뭐 이게 어쩌고 뭐 호르몬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다 이제 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말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래? 그럼 막 와이프가 얘기해. 막 전문 용어 또 쓰면서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그래서 괜찮대? 애 괜찮대?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네. 아무튼간 의사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덫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반박 주제라고 써놨습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덫을 기준으로 이전에는요 온라인에서 어떤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플러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제가 되게 많이 봤죠. 우리 통념 반박 패턴류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팁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 내용과는 무관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변형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는 쪽으로서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통념 반박류 글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글이 주제가 되거든요. 반박 부분이.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가장 이제 내기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무조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주제문이니까. 첫 번째 이유 주제문이어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부터 내용이 반전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앞부분까지는 플러스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내용이 반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출제하기 제일 좋은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여기 빈칸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변형 포인트라고 제가 써본 게 여기다가 변형 포인트. 그러니까 변형으로 내기 좋은 게 빈칸으로 내기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빈칸은 이 부분에 뚫어야겠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이제 빈칸으로 뚫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글은요, 이 문장 자체를 이 반박하는 문장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함축의 밑줄론으로도 낼 수 있겠죠. 밑줄 쳐놓고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밑줄의 밑줄론으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만한 건 역시나 삽입이죠. 삽입. 문장 삽입. 여기 부분은 뚝 떼갖고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됐어? 그러면은 이 삽입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플러스 얘기 나오고 있어. 근데 부연 설명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이 시점이 전환되는 그 중간 그 사이가 바로 삽입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삽입류는 사실 낸다면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보통은 얘가 조금 더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게 뭐가 있냐? 플로우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흐름 또는 어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흐름 문제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서 좀 더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지금 지문 패턴을 보면은 통념이 한 문장만 나오고 바로 반박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통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휘로 내기가 좋아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지금 한 3줄 정도는 플러스 얘기 나오고 이 이하부터는 마이너스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히 윗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 밑줄 2개 쳐놓고 여기서부터 밑줄 3개 쳐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어휘로서도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신 대비를 또 하시게 될 텐데 내신 대비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거는 통념 반박류의 글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인다면은
이 유형의 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쪽을 좀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유기적으로 내신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하는 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웹은 becomes entangled. 이 entangle이라는 거는 별주단어로 나올 만한 급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얽히게 하다 라는 뜻인데 PP형이니까 얽혀진 거죠. 자, 웹은 얽혀져 있답니다. 뒤얽히게 된대요. 뭐 할 때?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냐? Angle with opinions, personal anecdotes, exaggeration, and false claims.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사이트를 수식하죠. 그래서 manipulate 동사 나왔고 여기 목적어 나왔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렇게 5형식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왜곡된 사이트들인데 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일화라든가 그다음에 과장이라든가 그리고 거짓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내비게이터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이제 그걸 검색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 검색자가 to believe what is posted 게시된 것을 믿도록 조장할 때 이때 웹이 뒤얽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웹이 뒤얽히게 된다는 거는 완전히 뭐 혼돈에 빠지게 된다, 혼란에 빠지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이제 검색을 했어. 제가 전에 이제 그 백신 3차 맞고 나서 이 팔저림 현상이 있어갖고 지금은 괜찮은데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백신 부스터샷 뭐 어떤 뭐 증세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얘는 뭐 없대요. 뭐 팔저림 현상이 없대. 근데 얘는 한 달 정도 지속될 수 있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지금 얘기가 다 다른 거야. 이게 표본이 워낙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게시하는 게 대부분은 personal anecdotes 이게 많겠죠, 그렇죠? 개인적 일화를 기반으로. 나는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 과장이거나 아니면 거짓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테고. 어쨌든 지금 이 벗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가까워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분명한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어. 이점이 있는데 근데 단점도 존재한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통념으로서 야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거 완전 아니야. 이거 좋은 거 다 틀렸어. 무조건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둘 다 있다로 가야 된다는 거야. 됐어? 만약에 앞 내용이 틀렸어.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이 뒷내용이 맞아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당연히 주제겠죠. 이 문장 자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어떻습니까? 앞문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올바른 정보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 왜곡된 정보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 탐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주의할 점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사실 우리가 잘 이제 이 문장을 잘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건 결국 온라인상에서 어떤 건강 정보를 검색할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지문은요. 첫 문장도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문장도 주제고 여기도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답은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답이 몇 번일까? 4번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대놓고 나왔잖아.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eek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그냥 대놓고 알려줬죠.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찾는 것의 장단점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Pros and cons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장단점을 말할 때. 자, 일단은 뭐 답은 나왔으니까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학으로 내기에는 되게 쉬운 그런 유형이었어요. 저라면은 아마 이제 어휘 쪽으로 내는 게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angled라든가 아니면 뭐 manipulate라든가 이런 데다 밑줄 쳐서 어휘로 내면은 난이도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어서 보자면 people also run into trouble. 자, 사람들은 또한 문제에 마주치게 된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할 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Well, looking for information online based on preconceived notions. 여기서 concei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conceive가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하다.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conceive가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conceive가. 원래 여기에서 이 sieve라는 게 지금 그 이제 어근인데요. 이게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sieve라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캡처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여기 sieve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conceive 하면은요 머릿속에 담다 또는 뱃속에 담다. 그래서 생각하다, 임신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이 conceive의 명사형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oncept이에요. concept. 그래서 실제로 concept이 개념이라는 뜻도 있고 임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서. 근데 앞에 보면은 pre라는 말이 붙었잖아. pre는 미리, 먼저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미리 생각된 개념이죠. 직역을 하면 이게 뭡니까? 편견이죠. 편견. 고정관념이잖아. 미리 내가 생각하게 된 개념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러면 본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보기문에서는 선입견이라는 단어, prejudice 이런 단어가 대놓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단어를 약간 바꿔서 뭐 biased, 뭐 이제 뭐 편향된 개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미리 형성된 개념, 즉 선입견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지금 문제점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이게 이제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팔저림 현상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쌤이 뭐라고 검색했다 했죠? 백신 부스터샷 3차 증상. 나는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백신 부스터샷 팔저림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팔저림에 대한 것만 나오겠죠. 팔저림 증상이 있다라는 결과만 나올 거 아니냐. 그치?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팔저림 증상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애초에 검색어에 내가 팔저림이라고 써버리니까 그에 관련된 내용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검색 결과는 뭐로 인해서 생긴 거야? 나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ere comes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요거죠. 그렇죠? preconceived notions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저주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저주니까 당연히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내용 보면 if you believe, 너가 만약 믿는다면 대절이야를 자, megacin vitamins will prevent colds. 그러면 비타민 C를 과용하는 거예요. 이 과용하는 게 감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만약 네가 믿는다면 너는 will seek out, 추구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사이트를 찾을 거랍니다. promoting this notion, 이 개념을 홍보하는, 됐어? 이 개념을 알리려고 하는, 제시하는 그런 사이트를 당연히 쉽게 찾겠죠. 그렇죠? 아까 쌤이 말한 대로 팔저림을 추가로 치니까 팔저림에 관한 내용이 쫙 나올 거 아니야. 사이트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if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도 if절, 여기도 if절, 여기도 if절이에요. 계속해서 예시만 드는 겁니다. If you think, 자, 네가 생각한다면 that juice cleanses all the way. 자, 그러면 그 해독 주스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to better health and well-being,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방법이라고 네가 생각을 한다면 it's easy to find websites supporting this.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지지하는 웹사이트를 또 찾는 게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if delaying vaccines is your cup of tea, your cup of tea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기호에 맞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늦추는 게 너의 기호에 맞는 거라면 온라인의 정보 원천이 abound, 넘쳐난다라고요. 됐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you are debating whether to eat only organic food, 만약 너가 오로지 그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할지를 이제 토론을 한다면, 논의를 하고 있다면, plenty of available information will support this. 정말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문장만 본다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얘까지 전부 다 안 좋은 말이죠. 전부 다 안 좋은 말.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네가 미리 생각한 정보를 찾으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죠. curse라고 표현했잖아. 저주라고 표현했잖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검색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답정너야. 답정너. 난 답정너로 검색을 한 거야. 8절이니 무조건 있어. 그래, 있어야 돼. 이 상태로 검색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쪽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었다. 이 이하의 이 if절 네 문장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이 뉘앙스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런 curse of the original belief라는 거였다. 그래서 변형 문제로 낸다면은 여기 밑줄 부분을 함축의 밑추론으로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저주다 이렇게 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변형으로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 하신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정답 4번은 아까 했었고 나머지들을 좀 한번 볼게요. 정답 1, 2, 3, 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 내용 파악은 띄워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보기문 1번부터. 자, 1번에는 considerations when develop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자, 온라인 건강 정보를 개발한다, 뭐 발달시킬 때 고려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건강 정보를 개발하는데 고려사항을 나열한 글이 아니니까 1번은 아예 소재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건강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주요 소재는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내용 전체를 읽었을 때 이것의 장단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장단점.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는 나왔지만 요 주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2번은 Pattern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온라인 건강 정보가 행동을 추구하는 패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건강 정보가 어떤 행동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행동을 유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겠죠. 장단점을 설명한 거니까. 3번은 difficulties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Searching for valuable health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귀중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가 일부 나오긴 했었어요. but 뒷부분에 나오긴 했었죠. 뭐 개인적인 뭐 일화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웹이 뭐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긴 했죠. 나오긴 했는데 지역적인 오답이 되는 겁니다. 지역적이어서 오답이 되고. 4번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5번은 tendencies of people to believe that online health information is false. 그래서 온라인 건강 정보가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은 더더욱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얘는 온라인 건강 정보라는 말만 소재만 들어가 있는 거지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분석 부분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번역 난이도도 내용 파악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쉬운 난이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같이 보자면 환자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게 여러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의학에 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그러니까 단편적이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쓴 거예요. 본문은 없죠. 이런 정보가 제시되거나 정보 검색자가 선입견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제 단편적인 또는 선별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본문에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쓰셨다면 당연히 뭐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핵심 구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become pp는 이제 유사 수동태로 뭐뭐 되어지다라고 해석한다는데 뭐 쟤는 뭐 굳이 제가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수동태를 비동사의 pp라고 많이 하지만 be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형식 동사는 다 쓸 수 있습니다. get도 쓸 수 있고요, become도 쓸 수 있고, grow도 쓸 수 있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manipulate 목적어 목적격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얘가 뭐뭐 하도록 조종하다라는 의미였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문장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문이었죠. 자, 좀 굵직하게만 또 구문 분석을 할게요. 일단은 주어, 동사, 보어 나오고 이제 왼절이 나오는데 왼절이 지금 문장 어디까지냐? 잠깐만. 문장 끝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왼절이 조금 기니까 이 안쪽만 좀 보자면 embodied 해갖고 여기 claims까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슬래시만 쳐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쫙 한 방에 해석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manipulate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요 이하가 목적격 보호다. 뭐 이 정도로 구문 분석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10번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딱 15분 됐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단어 시험 보고 11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이야? 이거 랭게임이야.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어이씨 계좌라. 아, 가이드 맞으면 어떻게 돼? 피해가 없잖아. 아니 이게 전멸돼 있거든. 어디가? 좀더 세. 정말 비전. 게임의 최악의 남자가 과거가 정말 그러면 실시간이잖아. 그러면 도전해야 돼. 도전도 있어. 도전 플래티넘 하면 약속이 플래티넘 하려면 300판에 500판에 확실히 내일은 이거 보면 되는데 자, 단어 시험을 볼까요? 일단 시험지 시험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부시도 이거 아이 잠깐만. 버퍼에서 뭐야? 빨리 가자. 버퍼 여기 원래 버퍼. 원래 버퍼. 다 버퍼어? 다 버퍼어? 다 먹었다. 이거 저도 봐요. 아니 너는 아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동화는 밥집 미리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챙겨가. 어. 일단 은준이 시험 끝나면 은준이 거 채점이나 해줘. 네, 아주 단단하게 지금 확산하게 해줘. 나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말해서 생각나. 무조건 되게 틀리게. 이것도 미리 줄게 동화. 다음번에. 근데 시 근데 지금 지난번에 본 모의고사 이제 월요일하고 모의고사 이제 그거 몇 학년도 몇월 거예요. 미안한데 모르겠어. 난 그때 정신이 없어서 갖고. 아 쌤이 원장님. 나는 그런 걸 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그 역대급으로 어렵던데 수능보다 어렵어요. 다 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답지 드릴게요.
페널티를 딴 걸로 해야겠다. 제치형 말고 딴 걸로 해야지. 안돼 시구야. 안돼. 잘했어? 오. 글씨 엄청 빨리 쓰네. 응? 잘했어? 야, 동화가 때 떨어지. 아까 답지 줬지? 잘했어? 아, 아직 시험 보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조용. 그래서 아, 시우 응원해 주려는데. 그다음에 유림이 거 답지 옆에서 줄게. 응원하고 있어. 오빠 채점 다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 좀 주세요. 아이스 이게 뭐 이렇게 한 번만 걸리면 안 돼? 너무 재밌는 걸로 하는데. 아, 이 부분이 완벽하고 띄어쓰기 하나는 틀린 거 오, 괜찮네. 어, 또 왜? 뭐야? 빨리 봐봐. 아, 이건 괜찮아. 처음에 좀 반응을 빠르게 그 이런 거 아니야? 어, 하면 좀 더. 아,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하다. 네, 기억이 안 나. 뭐 남편이랑 왔었으니까. 진짜 날카롭게 아니, 너 맞아. 그 뜻 있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술 좋다. 그래서 너 어떻게? 아니, 이거 괜찮아. 와, 샤프 헤어질 것 같아. 이건 잘못, 이건 잘못 뻔한 단어로 어떻게 뜻이 있어 먹으면 우준이는 하나? 뭐 어떻게? 사용되는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 자, 다음 진도 나갈게요. 오늘 재밌는 거 하려고 왔는데. 저런 나 통과했는데. 네. 아, 전원은 아니죠. 아,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원은 아니죠. 그 승호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름방학 때였나요? 그때도 이제 이 단어 시험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 저기 TR반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을 때 페널티 걸리면은 내가 막 이런저런 막 미션 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죠? 승호 했던 거. 네, 그걸 했었는데
전뭐다 통과했고 시험만 이따 내가 별도로 미션 줄게요. 네. 자, 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11번 볼게요. 자, 페널티를 좀 빡빡하게 해야겠다. 아, 나 좀 걸리는 거 좀 보고 싶다. 페널티. 갑자기 막 영어를 쓰게 한다던가 예고 없이 뭐 아니면은 갑자기 막 모든 단어를 다 내고 커트라인을 하나만 준다던가 뭐 이제 뭔가 좀 걸리게 하고 싶은데.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소재 먼저 한번 첫 문장 보고 파악해 볼게요. way 어떤 한 방식인데 you can show children a little special attention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아이들에게 약간의 특별한 관심이죠. 4형식 구조예요. 너가 아이들에게 약간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랍니다. 빈칸으로 내기 딱 좋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에 설명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문장이잖아요. 근데 첫 문장인데 지금 비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가? 단정적이에요. 단정적. 어감 자체가 단정적. 그러니까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팩트야. 뭔가 이제 뭐 어떤 추측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좀 특별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주제로 써놨죠. 그렇죠? 함축적인 주제다라고 써놨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by putting them into your stories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너의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입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의 어떤 관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재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어떤 이제 관심 표출? 일단 아이들이 먼저 나와야겠네. 아이들 그리고 관심을 표출하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이야기 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보자면 그러면 이제 그들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어서 보면 I have done this라고 지금 이제 필자 I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네요. 나는 이것을 해본 적이 있대. With the Bob Herman story called The Big Soft Fluffy Bag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스토리 뭐뭐라고 불리우는 요 이제 뭐 Bob Herman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거를 해봤답니다. 즉 아이들을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봤대요. 자, 이어서 보시면 I tell the children. 내가 아이들한테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I'd like to borrow a name. 이름을 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제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주제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아이를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어넣는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심을. 근데 여기에서 아이를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뭐였냐면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거는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이름.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의 이름을 빌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내가 아이들한테 이름을 좀 빌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For the story and ask for a volunteer.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위한 이름을 빌리고 싶고 그리고 ask for 요청을 한대요. 지원자를 요청한답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선생님이 이름을 좀 빌리고 싶어. 자, 혹시 자기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시우가 손 들어갖고 저요? 그래 그럼 내가 시우 이름 넣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hen 그리고 나서 I tell the story.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Inserting the child's name. 그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은 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t the appropriate point. 적절한 시점에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백설공주 이야기 해주는데 백설공주가 막 이렇게 옛날에 백설공주가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원래는 이제 공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난쟁이 똥자루 7마리랑 같이 살게 되는데 그 난쟁이 똥자루 7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시우였어.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키가 좀 더 크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내용 보면 When I asked a group of children 그럼 내가 아이들의 집단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여기 대시 생략된 거죠. I had worked with periodically over a year. 자, 그럼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함께 이제 수업을 했었던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였네요. 수업을 했었던 그 집단의 아이들. 그럼 여기가 간접 목적어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였네요. 여기까지 엄청 기네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즐겼던 게 무엇인지를 애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이야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했었던 그 이야기 수업에 대해서 너네가 가장 즐겼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 중 다수가 그 시기를 골랐답니다. 어떤 시기냐? I have used Eden's name to tell a story.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든의 이름을 사용했었던 시기 이때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특정한 아이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재밌었다. 이렇게 이제 애들이 답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not only Eden. 자, Eden뿐만 아니라 but also 생략된 거죠. also 대신에 to를 썼네요. 또한 many of the other children. 다른 많은 아이들 또한 found that education meaningful and exciting. 그러한 경우가 의미 있고 재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출할 수 있고 실제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You might pick a child. 자, 너는 아이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 who you feel could do with feeling special that da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느끼는 거야. 너가 생각하기에 could do with feeling special that day니까 그 날에 특별하게 좀 뭔가 특별하게 느낄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제 우리 반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우가 소외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저 소외된 아이를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승우의 이름을 넣어서 너가 난쟁이 똥자루 2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이죠. 방법. 여기서부터는요. 이 이전까지 나온 건 뭐였습니까? 아이 이름을 이제 이야기 속에 집어 넣었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이제 방법 알려줄게. 애 하나를 딱 골라봐. 딱 봤을 때 뭔가 소외되는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골라. 그래서 걔를 집어넣어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어서 alternatively 또는 if you were struggling 너가 만약에 애쓰고 있으면 to build a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with a particular child 어떤 특정한 애랑 그러면은 choose them 걔네를 선택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유림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오케이 오늘은 너가 난쟁이 똥자 아니지 그 남자니까 너는 마녀야. 근데 마녀는 좀 너무했네. 미안해.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효과가 딱 드러나죠. 그것은 도움이 될 거랍니다. sure 나왔네요. 민선아, sure 나왔다. sure. 됐어? 그래서 확신시키다. 그래서 그것은 도움이 될 거랍니다. 아이를 확신시키도록 도움이 될 거랍니다. 대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you notice and think about them. 자, 그러면 너가 알아차리고 있대요. 너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한테 확신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assure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효과,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사실 얘랑 똑같거든요. 얘랑 똑같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아이로 하여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정답은 일단 2번인데 제가 체크를 해놨죠, 여기다가. 자, 왜 정답이 2번인지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a personalized book inspires children's imagination. 자,
자,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의인화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화됐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틀렸죠. 의인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보고 친구야 이러진 않잖아. 이런 내용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의인화랑은 상관없고요. 2번 Add a child's name in a story and make her feel special. 자, 이야기에 아이의 이름을 추가해서 아이의 기분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너무 대놓고 나왔네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제가 썼었던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넣어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라 라는 게 대놓고 나왔으니까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첫 문장의 주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내용이죠. 3번은 putting a child into a story.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이를 이야기에 집어넣는 것.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helps her remember the story.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기억한다라는 내용도 심지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된 내용이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즉 소재는 다 있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서 틀린 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과 아이와의 어떤 관계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가 정말 신경 쓰임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날 정말 신경 써주고 있구나, 어떤 이제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고 지금 아이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뒷부분이. 즉 remember the story가 틀린 겁니다. remember the story 3번에서는요. 그 다음에 4번 let children pick their favorite stories for themselves.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고르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핵심 소재에서 벗어났죠.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4번은 오답이고요. 5번 classroom tales using storytelling to develop social skills. 교실에서 해주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사용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뭐 전혀 상관없죠.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소재 주제에서 모두 다 벗어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왔고요.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목받고 있다, 뭐 관심받고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다고 확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핵심 부분 보자면 이제 ask 이제 사형식으로 이제 쓰인 건데 사실 ask라는 건 이제 좀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ask for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냥 ask부터 쓸게요. ask 목적어, 그 다음에 ask for 목적어, 그 다음에 ask의 사형식 구조, 그 다음에 ask의 오형식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ask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용법이라기보다 이제 구문 총 4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ask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미가 2개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탁이에요. 이 2가지인데 for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요청, 부탁의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패턴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ask 목적어, for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어한테 이 for 이하에 대해서 부탁하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for가 없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물어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탁, 요청하다. 사형식으로 쓰일 때는 똑같이 물어보다입니다. 얘도 물어보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석은 따로 안 쓸게요.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형식 구조인데 오형식 구조에서는 보통 목적격 자리에 이제 투부정사를 이제 대부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부탁, 요청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얘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다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쓰면 되고요. 어떤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for 명사로 쓰면 돼요. for 명사. 그러니까 뭐뭐를 부탁하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for 명사. 뭐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면 투부정사. 됐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문 항상 생략할 수 있고요.
관계부사 when은 선행사가 구체적인 명사가 아닌 time과 같이 추상적 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이건 뭐냐면은 선행사가 구체적인 명사가 아닌 time과 같이 추상적인 명사일 때 이 부분, 요 말이 조금 애매해갖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본 선행사라고 표현을 해요. 기본 선행사. 한마디로. 그러니까 when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부사 다 마찬가지예요. when, where, why. how는 원래 the way, how 같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when, where, why가 전부 다 기본 선행사일 때 생략이 가능한데요. 이 when이라는 말은 제가 좀 빼놓을게요. 여기서는 빼놓고 그냥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기본 선행사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 선행사는 우리가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시간이라는 의미의 the time, 그 다음에 where 장소니까 the place, 그 다음에 이유는 당연히 the reason이 되겠죠. 됐어? 얘네 말하는 거예요. the way는 뺄게요. 자, 얘네들. 그러니까 요 녀석들일 때는요, 즉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the reason why라고 원래 써야 되지만 why를 빼고 우리가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법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법적으로는. 왜냐면 이런 거 갖다가 시험에 안 내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the reason why라고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패턴인데 why가 없네?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구문이나 해석에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라고 요거를 좀 설명드린 거예요. 항상 생략에 관련된 어법을 배울 때는요. 생략이 언제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 어법 시간에. 안 중요해 그거는요. 그러니까 언제 생략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얘네들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뭐. 관계부사 생략돼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 그럼 어떻게 오겠어?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겠죠. 주관대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돼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올까? ing나 pp나 뭐 이런 애들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생략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래 있는 문장을 좀 볼 건데 여기에 whom 나와 있고 여기에 when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생략되어 있는 걸 이렇게 써둔 거고요. 문장이 기니까 역시나 굵직한 버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when으로 일단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콤마 찾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뒷부분도 보시면은 여기 when이 생략돼 있죠? 이 부분 또 한 덩어리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큰 굵직한 거는 제가 이제 처리를 했고요. 자, 내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when 안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봤듯이 whom이 이끄는 부분, 여기 over a year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서 여기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 이 what절 있죠. What they had enjoyed most about the story work we had done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도 사실 꽤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구분한다 치면요. 위에 거는 with 앞에서 끊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전치사 about 앞에서 끊어주고 여기 we had done we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 될 것 같네요.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its name 투부정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수식어들 다 빼고 보면은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Many of them chose the time 이게 끝이죠. 그렇죠? 그들 중 다수는 그 시기를 선택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죄다 수식어다. 여기에는 수식어는 당연히 tim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형용사가 되겠고 요 절은 부사절이 되겠죠. 됐죠? 이 정도로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볼게요. 12번 오늘의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이제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늘상 말하는 거죠. 함축의미 추론은 빈칸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빈칸 문제 풀듯이 풀려면 당연히 글의 주제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맥락도 중요합니다. 함축의미 추론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직독직해를 했을 때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내용에 있는 맥락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To destroy a whale. 자, 고래를 말살해 버리는 게 is a monumental. 자, monumental은 원래 기념비적인이라는 뜻인데 어처구니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삶에 대한 부정적 행위랍니다. 부정이래요. 그리고 단지 one symbol, 하나의 상징일 뿐이랍니다. 어떤 상징이냐? 인간이라는 종의 꽤나 최근의 증오의 상징이랍니다. for the world, 세상에 대한. 됐어? 지금 첫 문장 읽었거든?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떤 게 나왔습니까? 비동사 현재형도 보이죠? 단정적 표현이죠? 그러면 뭐다? 주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이 이제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첫 문장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일단 고래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요 소재는 고래인 것 같아요. 근데 고래를 죽이는 거니까 고래 말살. 말살까지는 너무한가? 그냥 말살이라고 쓸게요. 자, 고래 말살에 대한 거랍니다. 이게 뭐랍니까? 삶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부정이랍니다. 즉, 아니 인간이 뭐길래 얘가 무슨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데 삶을 뭐 어떤 다른 생명체를 죽이니 살리니 이거를 인간이 뭐라고 결정을 해? 이거는 삶이라는 그런 권리에 대한 부정이야. 말도 안 되는 부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저 뭐다? 그러면 결국 고래를 죽이는 행위는 뭔데? 그냥 상징이래. 상징. 뭐의 상징이래? 인간이라는 이 작자들이 하는 증오의 상징이래요. 증오의 상징. 그럼 증오의 상징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뭔가 고래한테 뭔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나 보죠?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래한테 뭔가 뭐 원한이 있나 보지. 어떤 증오가 있나 보지. 그거를 어디 한번 쟤네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자 하면서 쟤네를 죽인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인간이 뭐 고래한테 죽임을 당했었나 보죠. 인간이 고래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디 씨 고래 따위가 감히 인간을 죽여?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증오의 표출 대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 We have named one whale killer 라고 여기 딱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의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붙였었대요. 오케이? 한 고래를 킬러라고.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아, 고래가 실제로 인간을 죽인 적이 있구나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오에 대한 상징이다. 고래를 죽이는 행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벗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일단 직역으로 해볼게요. 직역으로 해보면 The shoebas is the species who possesses feet to wear it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신발은 가장 잘 어울린대요. 그 종에게. 어떤 종이냐면 발을 소유하고 있는 종에게. 그것을 신을. 그래서 to wear it이 또 이렇게 꾸며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신을 발을 소유하고 있는 종에게 신발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이라는 거는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종에게 어울리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렇잖아. 우리 인간이 신는 신발은 기인에게 신발을 신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거는 신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말 그대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이제 얘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앞에 있는 사실 우리가 좀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본인이 이 말을 읽고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파악한다면 바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말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래를 킬러라고 불렀다며. 근데 우리가 킬러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킬러이기 때문에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오히려 킬러라는 말은 우리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죽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래를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고래를 죽인 적이 있으니까 킬러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약간 이제 국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자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어본다. 이 밑줄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벗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난이도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주제 부분부터 해갖고 고래를 우리가 마구잡이로 죽이고 뭔가 어떤 안가품을 위해서 이 고래를 막 이제 학살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붙였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우리 인간이 고래에게 죽임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하지만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되어야겠네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고래한테 킬러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킬러라는 이름은 우리한테 알맞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또는 고래가 우리를 킬러라고 이름 지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요. 결국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못 풀겠다면 뒷 내용을 보면은 또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뒷 내용까지 보고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whales are more appreciated. 자, appreciate 하면은 이제 감사, 감상, 이해, 인정 이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작품 같은 걸 감상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진가를 알아보다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진가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다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해하다로도 해석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간 고래는 더 진가를 인정받습니다.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요. and 그리고 고래를 관광하는 게 yield한다고 되어 있는데 yield는 produce예요. 생산해내다, 산출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고래 관광은 뭔가를 만들어낸대요. 더 많은 이득을요. 뭐보다? 죽이는 것보다.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뭔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요. 고래를 우리가 이제 뭐 죽였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고래를 죽인 이유가 고래가 인간을 죽였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떠냐면요. 고래가 진가를 인정받고 있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고래 관광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고래 관광. 얘가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을 취한다는 건 당연히 인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정리하면서. 자, 초반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를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삶에 대한 부정적 행위죠. 삶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단순히 어떤 이제 증오의 표출이 되는 거죠. 증오의 표출. 증오의 표출적 행위죠. 여기에서 이제 증오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앞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고래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말살하는 행위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 고래가 인간을 죽였대. 복수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고래를 그냥 죽인 거야. 고래를 증오의 표출로서. 근데 잘 우리가 짱구를 굴려보니까 야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복수해서는 안 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얘 살려두자. 얘 살려두고 얘를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가 써먹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죽이려면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인풋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있어? 그냥 고래 관광하면 우리가 버는 돈이 더 많을 텐데?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증오의 표출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건 어떤 방향일까? 살려두고 얘네를 그냥 관광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더 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고래를 살려두는 거죠. 그럼 이 고래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래를 살려두는 거는 사실 뭐였습니까? 고래 관광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래 관광. 본문에 나와 있는 고래 관광. 근데 어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래 관광은 앞에서 말했던 증오의 표출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죠. 사실은요. 자, 또 다른 방식이에요.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방식. 일 뿐인 겁니다. 그냥 방식만 바뀐 거예요. 증오의 표출 증오의 표출로서 원래는 고래를 죽였었는데, 근데 이 방식을 바꾼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고래 관광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도치구문인데, in that appeal to our self-centeredness, 여기가 부사구고 lies, 그 다음에 their best hope, 이렇게 주어동사 도치가 된 겁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호소에서예요. 어떤 호소냐? 우리의 self-centeredness니까 자기 중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러한 호소에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 있대요.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자, 하나씩 한번 분석해보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란 건 뭡니까?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됐어? 근데 그러한 호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호소를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래를 살려둔다는 거죠. 우리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고래를 살려둔다는 것. 됐어? 그럼 패러프레이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래를 살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인간일까? 고래일까? 복수형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복수형. 대어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인간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our가 아니라 their로 썼으니까 여기서의 their는 고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whales 됐어요? 고래요. 그러면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놓여 있답니다. 고래의 최선의 희망이 뭔데요? 이게 뭔데? 고래의 최선의 희망? 이게 뭔데요? 고래가 가져야 할 희망이 뭔데요? 생존 아니에요? 생존? 아니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뭔데요? 고래를 살리느냐 마느냐,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니 인간 하나 뭐 어떻게 조졌어. 마음에 안 들어서 조졌어. 뭐 이렇게 뺨 싸대기 때리니까 얘가 죽었어. 근데 이제 막 인간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이씨 막 복수한다고 막 우리 막 동족들 다 죽이고 있어. 어씨 이거 역됐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우리를 살려두네? 이제 말살하러 안 오네? 그럼 이제 고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우리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야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거. 결국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고래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익이라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고래가 생존한다는 희망이 생기게 됐다라고요.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인간에게도 고래에게도 둘 다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윈윈처럼 느껴지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근데 이어서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 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내용은 뭐다? 윈윈이야, 윈윈.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느낌이죠. 윈윈의 느낌이에요. 고래는 안 죽으니까 좋은 거고 인간은 더 큰 이익을 보니까 좋은 거고 윈윈의 느낌인데, 근데 다음 문장에 벗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but 그러나 even if all of us, 자, 우리 모두가 gain the emotional and intellectual maturity. maturity는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이 maturity 앞에 우리가 a를 붙이면 ammature가 되죠. amateur. 됐어요? 반대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숙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divest ourselves from harming them.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divest from ing는요, 그 약간 그 뭐랄까 프리벤트 시리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벗어나게 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도예요. 그래서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의 yes는요 still이랑 똑같습니다. 긍정문이기 때문에 여전히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잃게 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기 even if절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적으로 막 정서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졌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야 무슨 인간과 고래가 뭐 싸우냐 무슨 인간이 뭐 저기 동물도 아니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같이 여기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같은 이제 우리 구성원인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냅두자. 이게 뭐야? 이게 약간 되게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약간 이제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를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래들을요. 됐어? 그러면 아까 전에 봤을 때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로 인해서 윈윈처럼 보였어요. 윈윈처럼 보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윈윈은 뭘 의미하는 거였다? 고래는 생존이고요. 인간은 이익을 본 거겠죠. 뭐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윈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래를 직접적으로 안 죽여도 그들을 잃게 한대요.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네를 학살 안 해도 간접적으로 고래를 죽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은 고래를 직접적으로 학살을 이제 안 해. 왜 안 해? 이게 더 이익이니까 학살을 안 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lose the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잃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요 in 이하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뭐 여기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학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피싱 탱글이니까 뭐 얽힌 그물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스피닝 프로펠러를 쓰니까 뭐 말 그대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라든가 그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는 아마 그 배에 달려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엔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스피딩 허스 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배의 선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대양에서 이만큼이 다 꾸며주는 거죠. 이런 거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래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들이요. 그렇죠? 자, 또 어떤 간접적인 행위가 있을까? Whales now have trouble. 자, 모든 고래는 현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have trouble ing 하면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competing with the aquatic primate. 자, 그러면 그 아쿠아틱이니까 이제 수상의 그 영장류, 그러니까 인간이죠. 쉽게 말하면 그 수상의 영장류니까 약간 그 해녀 같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바다 쪽에서 일하는 뭐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답니다. 뭐에 대한 경쟁이냐면 for the fishes of the sea. 그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경쟁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도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잇감. 근데 그 먹잇감을 인간이랑 경쟁을 하는 거야. 인간도 그 물고기 잡아갖고 먹으니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 물고기를 잡았어. 이제 고래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얘네가 간헐적 단식을 해. 그래서 죽었어. 굶어 죽었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우리가 뭔가 타격을 줘서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먹이를 빼앗음으로써 사실은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죽게 된 거니까 인간이 간접적으로 고래를 죽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The more humans feel the role, the more we empty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간들이 세상을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비교급 나왔죠? 우리는 세상, 여기서 그것은 세상이죠. 세상을 더 많이 비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의미는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더 많이 세상을 채운다는 건 인간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각종 자연에 개입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자연 환경, 뭐 생태계를 더 많이 파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그 이제 뭐 신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래를 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 킬러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인간이죠. 지금 그 뒷내용도 다 어떻습니까? 이 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인간은 고래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직접적으로 죽였었어. 근데 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살려뒀어. 살려주기만 했을 뿐이야. 살려주기만 하고 인간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도 결국에는 고래를 죽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고래를 죽이는 거에 관련된 거죠. 여기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죽인 거죠. 간접적으로 죽인 건 결국에 뭡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됐죠?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러면은 좀 그 보기를 좀 보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 not the other way around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요. 2번 문장을 좀 해석해드리면 humans kill whales. 자, 인간이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not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the other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항상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반대편 알겠죠? 나머지를 보자면 1번에 whales are the top predators in the ocean. 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다.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3번 humans can prevent whales from being harmed. 인간은 고래가 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뭘 해를 입는 걸 막고 정반대 해를 끼치고 있는데. 4번은 whales have evolved to survive harsh conditions. 고래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그러면 뭐에 인간이 죽이는데? 5번 as a species, humans are like all other life forms.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비슷하다.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자, 중심 내용 파악은 아주 쉽습니다. 킬러라는 이름을 인간이 한 종의 고래에게 부여했지만 사실은 킬러는 인간이죠. 그렇죠? 자, 핵심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더비교급을 봤는데 일단은 이 녀석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영작 자체를 학생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더비교급 자체가 이 도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단순하게 더비 주동만 썼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서술형 문제를 봤을 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더 비교급이 나왔을 때 얘가 이제 형용사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형용사야. 그러면은 만약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그럼 얘가 형용사 보어라면은 원래는 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 자리가 아니라 맨 앞으로 이렇게 위치가 빠졌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특징이 되겠고. 뭐 아니면은 이제 얘가 형용사 수식어야. 그럼 얘가 명사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를 꾸며줬어. 근데 이 명사가 목적어야. 그럼 이제 뒤에는 여전히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의 자리는 여기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갔죠. 뭐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주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더비주동의 영작 자체를 학생들이 좀 헷갈려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비주동 표현 자체가 주제문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보통 주제 아니면은 보통 우리 그 실험류 글 있죠. 실험류 글 모의고사 40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험류 글에서 결론으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결론으로. 우리 이제 지난 그 11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비교급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요약이나 주제 패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일단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요약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고 구문 자체도 영작도 어렵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이 서술형에서 그렇게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얘는 고1 때뿐만 아니라 고2, 고3 때도 가리지 않고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좀 영작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만 간략하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간단하죠. 그 더비교급을 할 때는요 주어 동사를 먼저 체크하면 구문 분석이 쉬워요. 주어 동사를 이렇게. 그럼 이제
둘 다 지금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둘 다 그냥 수식어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부사로 묶어버리면 되겠고 아래도 똑같이 주어 동사만 먼저 보면 돼요. We can bring down 그 다음에 we can elevate 이렇게 그러고 이제 남은 거 여기는 뭐 목적어겠죠? 이렇게 여기도 energy poverty 여기도 목적어고 그럼 여기 prevent 또 동사의 목적어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둘 다 수식어가 됩니다. 주어 동사를 먼저 체크하면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은요 여기 elevat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는 좀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완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elevate이라는 단어를요 좀 학교에서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냈어요. 너무 많이. 특히 대진고가 정말 사랑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완화시킨다라고 할 때 이제 좀 쉬운 버전 이 계모가 있는데요. relieve죠. 제일 쉬운 거든요. 완화시키다. 여기에서 이제 alleviate로 가는 거예요. 완화시키다. 근데 이 단어도 이제 하도 많이 내니까 mitigate라는 단어로 또 이제 확장이 되더라고요. 됐어요? 이게 편입에서 나오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요즘 고등 시험에서도 나오더라고. mitigate.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다 완화시키다인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고. 어디에서 원래 스특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스특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제 고1, 2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원래 이제 mitigate는 아까 말했다시피 편입 수준에서나 나오는 단어였는데 역시나 고3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들 다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이 영작하거나 특히 어휘 문제에서 많이 내거든요. 얘네들 잘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단어 개수를 좀 줄일까? 50단어가 좀 많나?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아니지 월요일날 어차피 저거구나 수학연이구나. 다다음 주 월요일날 숙제가 없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설 선물 한 번쯤은 설 선물 없어지다는 거. 자 일단은 15에서 17번 해오시면 됩니다. 15에서 17번 뒤에 종료 좀 눌러줄래?